자, 약간 좀 저 보고 놀랐어요. 이거 뭐야? 근데 좀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좀 이게 이상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스트리아 감독직 됐죠? 저는 네. 이미 전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좀 됐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면서 그러면은 맨유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컨설턴트라는 어떤 직책이 그냥 내리 앉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가끔 그런 거를 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뭐 보니까 월에 6회면 얘기 나왔던 게 그래, 맞아요. 그럼 4주 잡자. 그럼 결국에 2주에 3번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사도 보겠지만 일단 랑닉이 보여준 것도 없었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맨유 보드진을 질타할 문제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왜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애매하게 보낸 건 결과적으로는 책임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랑닉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위신이 서겠어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맨유 보드진도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볼 수 없고 좀 다 이게 확실히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드진이랑 감독이랑 일처리를 좀 잘해야죠. 아니, 이게 좀 뭔가 딱딱딱 들어맞는 느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임 당시에 임시 감독하면서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고 그렇지 어느 정도 성적 보장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후임 감독한테 그러니까 좀 뭐 이게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강희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 임시 감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뒤에 여기 있는데 그때 이제 최강희 감독이 그런 국내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를 뭐 만들어놨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후임 감독한테 뭐 연결해준다니. 근데 이제 랑닉은 어쨌든 챔스 진출시켜놓고 후임 감독이 딱 왔을 때 컨설턴트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감독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이러하니 너가 이렇게 뭐 보강을 하면 될 것 같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렇게 의견 조율을 좀 하는 그런 그림이 좀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랑닉이 맨유를 떠난다는 것은 오피셜이 났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 과연 정말 컨설턴트직을 시킬 생각은 있었는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임시 감독이 필요해. 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감독직으로만은 안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랑닉이 그때 무직이 아니었어요. 그래 있었잖아. 물론 거기서 뭐 썩 좋은 적인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근데 결국 랑닉도 너무 못하기도 했고. 뭐 어쨌든 결별은 오피셜이 났고요. 맨유가 공홈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감독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인해서 컨설턴트로서 맨유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임시 감독으로 노력한 랑닉에 감사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랑닉은 이제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상호 합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 서로 이야기가 뭐 오간 것 같고 그래서 빠이빠이한 것 같은데 이거 왜 결별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선수단 통제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이건 랑닉이 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말을 엄청 잘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도 안 보는 게 솔샤르가 경질된 이후에 부임을 했습니다. 팀 분위기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분데스 클럽에서 보여줬었던 그 랑닉의 지도력이라든지 그 라커룸 연설하는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봤어요. 그런 거 보면 카리스마 개쩔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맨유와 객관적인 그런 위상을 비교해봤을 때는 사실 저는 조금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랑닉이 있었던 클럽들이 맨유보다는 규모가 작은 클럽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연설이 조금 더 먹힐 수 있었다고 그럴 봐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맨유는 일단 스쿼드 자체에 개성 강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내내 라커룸 내에서의 잡음도 언급이 안 됐었던 게 아닙니다. 이 기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보면 링가드, 마샬, SNS 한 명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랑닉 되게 강경한 태도 취했습니다. 그렇게 찡찡대지 말고 와서 얘기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선수들도 좀 문제라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가서 면담 신청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SNS로 막 뒤에서 나도 좋은 방법 아니라고 뭐 별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이거 기자들한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팀을 본인들이 흔들고 있는 거야. 진짜로 만약에 팀을 위하고 본인에 대한 그 생각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감독한테 찾아가서 차라리 못해먹겠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면담 요청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보고 선수들은 SNS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랑닉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와서 얘기해라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찰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랑닉이 임시 감독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그렇지. 없었다. 이 사람 어차피 이거 이따 갈 건데. 6개월 있다 갈 건데. 그러면 좀 힘이 안 실리죠.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약간 별개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랑닉이 스카우트 체제에서부터 메뉴 내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한 게 있잖아요. 이거 보드진 입장에서 굉장히 고가운 일입니다. 좀 불편하죠. 뭐야? 네. 왜 이거 얘기하지?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헤드 입장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내부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지. 아주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랑닉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짜 맞나요? 하고 보드진 만났을 때 물어보면 누가 그래요?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그것도 진짜 감독이 얘기한 거예요. 애매하잖아. 네. 서로.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랑닉이 지금 보여준 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챔피언스리그 못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컨퍼런스로 떨어질 뻔했어요. 아차했지. 이거 웨스트햄이 이겼으면 컨퍼런스 가는 거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래서 이게 사이먼 스톤이 이제 그 랑닉 결별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랑닉이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터너에게 물어보니까 결정 유나이티드 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맨유가 랑닉 휘하에서 이겼었던 경기가 단 38%밖에 안 된다. 이거 프리미어리그 맨유 감독 중에 가장 낮은 승률이고 50년 클럽 역사상 가장 낮은 승률이다.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을 쭉 봤을 때 가장 낮은 승률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랑닉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끌면서 잘한 건 없어요. 맨유가 올 시즌 기록한 실점이 57개예요. 57개인데 번리가 53개입니다. 더 많이 실점한 거 아니야? 강등 팀보다 실점이 더 많아요. 문제가 많죠. 물론 잔류했지만 번리보다 실점 많았었던 팀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맨유라면 전 얘기가 좀 다르지. 다르다고 봐요.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안 되잖아. 그리고 시즌 막바지 보죠. 브라이튼전 0대4 대패당했죠. 아스날전 1대3 졌어요. 크리스탈 팰리스전 0대1 패배했습니다. 네. 최종전.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승수 챙기는 경기가 더 없어졌어요. 맨유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거 자칫 잘못하면 컨퍼런스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1패만 더 추가했으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랑닉이 막 유망주를 뭐 엄청나게 발굴을 해가지고 뭐 스쿼드에 막 녹여서 이거를 세 개로 개편을 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여준 게 없어. 네, 보여준 게 없어요. 전 그래서 선수단 통제 어려웠던 거 저 오케이 합니다. 근데 랑닉도 보여준 거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 임시 감독으로서. 그래서 내가 아까 과연 보드진이 이런 것을 한 거에 대해서 마냥 보드진만을 질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랑닉이 이렇게 하고 컨설턴트로 갔어. 컨설트 해가지고 이제 뭐 터너랑 보드진이랑 얘기를 했대. 그런 다음에 터너가 다음에 와가지고 랑닉 그 컨설턴트님이 그러면 선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 이게 과장된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위신이 안 살거든. 맞아. 이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랑릭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독일에서 감독, 그 다음에 여러 팀들, 그리고 단장으로서 쌓아놓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맨유 6개월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좀 까먹었습니다. 그 이전 일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맨유나 랑릭이나 서로 좋지 못한 선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떠나는 선택이 오히려 낫다고 나을 봐요. 수 있다. 그냥 지금 빨리 끊어버리는 거. 차라리 맨유든 랑릭이든. 어차피 이것도 이제 제 뇌피셜인데 컨설턴트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이 위신도 안 설고 아까 얘기했잖아. 컨설턴트가 예를 들어 구단에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 나오는 바로 뭐 월 6회 이런 얘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적 시장 미팅을 해. 그럼 랑닉 무조건 와.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다음날 이적 시장 미팅 또 해. 그럼 랑닉이 또 와. 뭐 이런 체제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 체제에서 막 빡빡빡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어중뛰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오스트리아 감독 겸임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네이션스리그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근데 컨설턴트랑 국대 감독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컨설턴트를 결국 맡긴다는 거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적 시장 이제 열리죠. 이적 시장이 열렸는데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한 이 정도 세 가지 이유. 선수단 통제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랑닉 보여준 거 있냐? 없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감독직 맨유도 얘기하잖아요. 오스트리아 감독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인해서 컨설턴트로서의 맨유의 커리어를 마감한다. 맨유 안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 이 정도라고 보고 이제는 사실 터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딱 달렸죠. 그렇지. 이 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음 시즌이 왔을 때 누구를 영입하고 누구를 데려와서 팀을 어떻게 꾸릴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터너가 다 저는 정권을 쥐고 흔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새롭게 이제 바뀐 보드진들이랑 같이 협업이 잘 돼야죠. 위쪽에 머터프를 비롯해서 이제 바뀐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더드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수 작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넘겨주고 인수인계한 다음에 새롭게 이제 일을
잘해 나가야 되는 보드진이랑 터너랑 잘 맞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링크 나는 거는 뭐 리즈 하피냐 음. 얘기 있고 그리고 후백 레베스는 좀 됐죠 링크 난 지가.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비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파우 토레스 얘기가 있습니다. 파우 토레스가 이제 뭐 아스 기사를 좀 인용한 건데 영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지금 맨유가 선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조금 미지수입니다. 저는 파우 토레스 처음 와서 나는 어려워할 것 같아. 나는 린델레프처럼 처음에 좀 헤맬 것 같아요. 이게 이 선수의 장점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어쨌든 육체적인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리그니까. 그러니까 파우 토레스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피지컬이 떨어지지 아니에요. 키는 커요. 키도 근데 커. 내 느낌은 좀 그냥 딱 표현이 얇다. 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는 피지컬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금액만큼 파우토레스가 막 야 이 파우토레스만 오면은 맨유 수비진 이거 오케이야 라고 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러다가 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미지수고 그리고 뭐 다른 뉴네스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은 클럽이랑 링크가 네. 다 나고 있어가지고 맨유 링크도 있죠. 네. 그리고 뭐 프랭키 더용은 아마 얘기도 계속 있는데 뭐 잔류할 가능성이 안 올 충분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 쓸 수 있는 팀입니다만 그 사이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잔류할 수 있다 이런 쪽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나왔죠. 때문에 네. 그 얘기도 이제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링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터너가 이적 시장을 좀 어떻게 보낼지 이제 네. 랑닉이 떠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감독 입장에서 별도의 그런 컨설턴트 같은 조언 없이 이제 이적 시장 꾸리고 팀 그죠. 꾸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너가 조금 더 저는 이 새롭게 팀을 꾸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감독 본인에게는 전 나름의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내부적인 어떤 이런 바깥에서 봤을 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은 없어야 됩니다. 맨유는 이제 진짜 정리하고 턴아웃 체제로 가야죠. 랑닉은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 본인 이제 가서 오스트리아에서 잘해야 되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맨유도 이거 깨끗하게 잊고 이제 새로 출발해야죠.